years old. The first article stuff was a rotating space hotel, and the second was a Star Wars space hotel where there are stormtroopers, but not the real ones. 저희가 그 화상 영어에 대해서 여러 번 채널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글로만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만큼은 좀 영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회화도 가능하게 또 글쓰기도 되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쯤 우리 아이에게 그 영어 말하기를 좀 중심으로 해줘야 되나, 이게 효과가 과연 날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화상 영어의 적기, 언제쯤 아이가 회화를 좀 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좋은지 그 적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캠블리 소개를 하면서 초대박 이벤트 마련했습니다.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1개월 주 2회 이제 30분씩 이렇게 꾸준히 한 달 동안 해볼 수 있는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 PD님, 우리가 그 화상 영어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가 나갔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언제 연령별로 딱 따져보면 요때 좀 가성비 바짝 나올 수 있다. 요 시작하는 적기가 언제일까요? 연령별로 적기를 생각했을 때 개인마다의 적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건데요.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나 의견들에서 특히 이런 말하기 활동, 스피킹 활동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실생활로 접했다면 달라지는 점은 바로 리스닝과 스피킹 부분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언어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선 아이의 영어 학습이 처음이다. 근데 아주 어리다. 초등 입학도 전이고 5세, 6세다 하면 별로 생각 없이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바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이전에 시작하면 아이들이 개념이나 이런 학습보다는 습득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굉장히 놀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영어를 미리 공부하거나 이 정도도 모르는데 괜찮아?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좀 찾아보다가 논문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린 학습자일수록 발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리를 훨씬 더 잘 재현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3, 4세 어린 친구들은 아직 사실이나 정보의 저장과 접근이라는 것은 참 힘들기 때문에 놀이로 배워져야지 훨씬 좋고 두 가지 언어가 다 나중에 원어민처럼 들릴 수 있도록 발음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10대가 지난 그 이후에 훨씬 늦게 배울 경우에는 언어 학습을 돕는 메커니즘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배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만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초3 영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때 시작해야 돼서 굉장히 늦었다고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시기상으로는 사실 늦지가 않더라고요. 캠블리 키즈의 튜터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대부분은 5세에서 12세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시기도 굉장히 적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한국어적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한국어가 머릿속에서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거나 혹은 생각하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영어를 하기 싫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인지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회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주 어렸을 때 했을 때보다는 어렵습니다. I think most of my students are between 6 and 12, about that, right? A few, very few older, and also a few under 6. Most of my students are between 8 and 12. Oh, yeah.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이제 10대 이후가 되면 그 시내수도 불필요한 걸 가지치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일찍 시작하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좀 늦었어요. 조금 늦었다라는 마음이 들면 영어 회화를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도전하자입니다. 캠블리 튜터들에게도 이걸 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야 처음 들을 때 그런 발음이나 액센트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제대로 듣는다라고 듣고 말한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환경이 너무 낯설고 겁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초등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필수 회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수월하게 됩니다. 초등교과서에서는 기본적인 회화의 패턴 문장들로 집합이 돼 있어요. 질문과 대답에 대한 집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계속 패턴화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얘기해서 그 선생님과 튜터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을 때 아이들은 이제 자신감이 엄청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꼭 화상 영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본 회화 패턴을 다 익혔어요. 120개, 150개의 중요한 그 기본적인 회화 패턴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언어 자체는 굉장히 죽은 언어의 형태로 시험 안에서만 이제 써먹을 수 있죠. 시험 안에서는 근데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중간에 필요한 단어도 넣을 수 있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옵션을, 초이스를 더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 영어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이런 능력이 좀 기본적인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화라는 것에 개인마다의 그 목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아이들에게 언어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으로 이런 클래스룸 안에서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가르치는 형식보다는 언어 자체를 일상생활로 좀 가지고 나와서 가족이나 커뮤니티 같은 이런 튜터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상 영어가 진짜 이 시대에 얼마나 편한 툴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캠블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캠블리가 여러모로 이제 화상 영어 중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아이들한테 유용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캠블리의 좀 강점들을 따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 있는 자료, 즉 커리큘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캠블리 일반 그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캠블리 키즈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데요. 아이들이 미리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미리 공부를 해서 그 수업이 재미없으면 정말 그거는 아닌데요. 어느 정도 모르는 단어들을 확인하면서 오늘 학습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간다면 유창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 내용이 녹화가 됩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도 있고요. 거기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학습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 번씩 이렇게 몇 회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신의 발전상도 금방 볼 수 있게 되고요. 어떤 거를 내가 계속 틀리게 말한다라는 그런 것도 찝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I think it would probably help more if after the class they went back and reviewed what they had done with the teacher. If you prepare a little bit, that can help. Preview and not really study first, because if you study first, like I said, instead of a 30-minute lesson, it will be done in like 10 minutes. So 두 번째는 아이들의 영어 회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실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인내심 있고 재미있는 선생님, 가르치는 멘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튜터들이
대부분이세요. 이 캠블리 키즈에서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입장을 훨씬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만큼 아이를 좀 기다려주고 발화할 수 있게 독려해주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캠블리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캠블리에서는 50% 정도를 이상은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룰이 있나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기다려줘야 하는가라는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제 캠블리 키즈를 이용하다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튜터들이 이제 가르치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수업 몇 차례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 이런 화면을 봤을 때 레코딩을 보면 굉장히 정말 장난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선생님들이 먼저 얘들이 좋아하는 거를 유도해서 얘기해주고 말 걸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 딱 하면 신기하리만큼 아이들이 막 자랑하고 싶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표현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막 말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 축구라든지 뭐 태권도라든지 블록 만들기라든지 뭐 요즘 뭐 이런 거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걸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엄청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아이들이 뭐라도 표현을 해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이거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I think he's 9, I think, in Japan. Oh. And he is very much involved with video games. Uh-huh. And I know very little about video games. So I spend a lot of time just asking questions. All right. But he also likes basketball. He loves basketball. Wow. I've gotten some books, some ebooks that I can share my screen and we read together. Wow, that's great. 다음 장점은 레귤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용을 하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하실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분명히 학습이라는 거는 레귤러하게 하는 거, 정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사실은 롱텀으로 꾸준히 하는 게 더 좋고요. 5회라면 아주 좋죠.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노출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어떤 튜터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5회는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딱 시작했다가 대부분 3회나 2회로 줄이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은 팁인데요. 화상 영어를 이렇게 하면서도 꾸준히 책 읽기, 영상 노출하기, 리스닝이나 리딩 교재 같은 것, 어휘 학습들도 같이 해보자라는 건데요. 전반적인 영어에 대한 노출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선생님과 계속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받았던 노출들을 하나씩 꺼내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말했던 것을 들었던 것을 내가 오늘 영상 비디오를 보면서 또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아이들의 전체적인 이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캠블리 튜터들과의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의 팁을 좀 들어보시고 가실게요. When you learn any language, you have to train your ears before you can train your mouth. Probably the biggest one is just practice, practice, practice. Like that's what you need to do is practice. So what we need is we need passion and a piece. Just mainly listen to what your teacher's telling you. Take the corrections. Don't take them personally. 아이들이 하는 것만 이렇게 레코딩된 영상으로만 보다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 캠블리 키즈 튜터들이 참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게 제가 그 받은 인상 중에 가장 큰 인상인데요. 일단 굉장히 차분하시고요. 친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이지만 말도 되게 차분하고 느리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때 굉장히 기다려주고 제 말이 끝나도록 제가 뭐라도 말을 하려고 하면은 또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캠블리 클래식하고 또 다른 점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배려하고요. 다양한 학습 도구 소스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어떤 튜터분들은 자기가 학교 교실에서 하는 것과 정말 똑같이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 화상 영어의 가치 정말 충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화상 영어 적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캠블리 서비스의 장점과 또 튜터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화상 영어의 사실 적기가 뭐 어린 친구가 하면 습득처럼 또 뭐 이중 언어가 되기도 하고 또 혀도 굳어지기 전에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또 좀 컸을 때는 사실 교과 과정 하면서 교과 회화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초산 정도가 시작했을 때 그때가 또 적기인 느낌도 들고 아니면 조금 더 커서 이제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작을 하는 그 시점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일단 영어를 내뱉는 순간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같이 공부할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자, 오늘 그 앞서서 소개해드린 캠블리의 초대박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제 자세한 내용 정보란과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그 1개월을 이제 주 2회 30분씩 할 수 있는 무료로 이제 한 달치의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화상 영어를 하고 싶어. 근데 1회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길게 체험해 보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아이도 상당히 적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할인받아서 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할인 코드 마련했습니다. 역시 댓글과 정보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아이 모두 영어를 이제 너무 학습으로만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적인 도구로 그리고 미래의 나의 경쟁력으로 아이에게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